쌍둥이처럼 동생을 닮은 남편이 동서 남편 노릇을 하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3년차 결혼 생활을 이어오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날이 있기 전까지는요. 작년 겨울, 저희 도련님인 남편의 친동생이 안타깝게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고 온 가족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동서는 큰 슬픔에 빠졌어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그녀는 말도 줄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모습이 안쓰러울 정도였죠.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동서가 우리 남편에게 전화를 자주 하기 시작한 건요. 처음엔 정말 단순한 위로였다고 믿었습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전화해서 죄송해요. 너무 힘들어서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오빠랑 목소리가 너무 닮아서 조금 위로가 되네요. 남편도 안쓰러운 마음에 몇 번은 받아줬고 짧게 통화하며 위로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통화는 점점 길어졌고 점차 밤늦은 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동서는 남편과 단둘이 카페에서 만나는 일까지 생겼어요. 저는 말렸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해. 아무리 불쌍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도와주고 싶을 뿐이야. 동생이 없어서 힘들어할 텐데 불쌍하지도 않아? 나도 선은 지켜. 괜히 의심하지 마. 그렇게 저는 자꾸만 늘어나는 두 사람의 시간에 점점 불안을 느끼게 됐고 어느 날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자주 연락하고 만날 거면 나도 같이 보자. 셋이 만나면 이상할 것도 없잖아. 남편은 알았다고 했지만 동서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형님이랑 같이 있는 자리는 아직 불편해요. 죄송해요. 아직 마음이 안 정리돼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후부터 동서는 더욱더 자주 남편에게 연락했고 남편도 점차 그 연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듯 보였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그 이유를 묻자 카페에서 동서와 얘기하고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마음이 힘들어 보여서 위로해주고 싶었다고요. 자기가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네요. 그러나 저는 마음이 편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위로치고는 그 빈도와 방식이 너무 이상했어요. 이거 저만 이상하게 생각되는 걸까요? 이 정도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 주 토요일 밤, 남편은 회식이 있다며 늦게 온다고 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귀가하지 않자 저는 걱정이 되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목소리는 동서였습니다. 여보세요? 동서야? 당황한 듯 말이 없다가 이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손은 떨리고 가슴은 뛰고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더군요. 그날 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고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여러 징후가 있었고 제 촉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느낄 겁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시댁 식구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큰형님까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저는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이예요? 새벽에 남편이랑 동서가 같이 있었다고요. 이건 정상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는 되려 공격을 받았습니다. 동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나쁜 의도는 없었어요. 그냥 그날 너무 외로워서 전화했는데 걱정된다고 와줬어요. 그게 전부예요. 시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가 얼마나 힘들겠니? 너 같으면 안 그랬겠어? 그걸로 며느리가 왜 이렇게 의심하니? 심지어 시아버지까지도 네가 너무 예민한 거라며 그렇게 의심 많으면 결혼 생활 못한다고 핀잔을 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억울함이 뒤엉킨 감정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차분하게 그날에 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날 그냥 너무 힘들다고 해서 위로해주러 간 거야. 거기까진 진심이었어. 하지만 내 입장에서 그게 이상해 보였다는 것도 이해해. 남편은 사과했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 속에서 망설임과 감정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불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게 된 어느 날 메시지들을 보게 되었고 그 안에서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당신, 오늘 고마웠어요. 곁에 같이 계셔주셔서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정말이에요.
당신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그냥 미안해요. 제가 요즘 많이 외로워서 혼자 착각했나 봐요. 그 순간 전 모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직접적인 육체적 관계는 없었을지 몰라도 마음은 이미 기댔고 정서적으로는 선을 넘은 관계였다는 걸요. 그 이후로 저는 남편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게 됐고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저녁에 돌아오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도 마음이 멀게만 느껴졌고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서도 진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서 역시 여전히 시댁 식구들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명절마다 마주치는 상황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마주칠 때마다 동서는 눈을 피하거나 지나치게 밝게 웃었습니다. 그러다 한번 소름 끼치는 것을 봤는데 제가 계속 쳐다보자 씩 하면서 웃더군요. 제가 잘못 본 것일까요? 그냥 가볍게 웃은 것뿐인데 착각한 걸까요? 그 모습조차 저에겐 불편하고 감정의 자극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는 모습에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라. 셋째도 이젠 잊으려고 애쓰는 중이야. 그 일로 계속 끌고 가면 내 결혼 생활만 힘들어질 뿐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잘못한 게 뭘까? 단지 남편을 지키고 싶었고 가정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지금도 저는 여전히 그날의 전화를 떠올립니다. 새벽에 들려온 동서의 졸린 목소리, 끊어진 통화음, 떨리는 손,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저를 의심 많은 며느리로 몰던 시댁의 시선들. 이 모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남편이 자고 있을 때 남편 핸드폰을 열어서 봤습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동서와 남편의 메시지 내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오늘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안 오시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제가 곁에 있어 드릴게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의심 많은 며느리가 아니라 정말 문제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도 있었고 서로에게 보낸 선물 사진, 심지어 호텔 예약 확인 메시지까지 있었습니다. 완전히 배신감에 휩싸였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요. 제대로 된 증거를 가지고 모든 걸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먼저 모든 메시지와 사진들을 제 휴대전화로 전송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시댁으로 갔어요. 지난번처럼 저 혼자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시댁 식구들을 모두 모인 자리에 갔습니다. 마침 동서도 있더군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모든 식구가 모인 자리에서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의심 많은 며느리라고 하셨죠? 이것들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하나씩 증거들을 보여드리기 시작했어요. 둘의 메시지 내용, 함께 찍은 사진들, 선물 주고받은 증거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동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이래도 제가 의심 많은 며느리인가요? 이래도 제가 예민한 건가요? 그 순간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너 임마,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야? 며느리한테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게 만들 수 있어? 시어머니도 동서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니?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였어요. 남편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냥 너무 힘들어하길래 처음엔 정말 위로만 해주려고 했어.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변명은 그만해. 이미 선을 넘었고 나를 바보로 만들었잖아. 그동안 저를 의심 많은 사람으로 몰아가면서 뒤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동서도 울면서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처음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에 속지 않았어요. 이제 이런 상황을 참지 않을 거예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동서 연락을 완전히 차단했고 동서는 시댁과의 모든 연락도 끊기로 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했어요. 하지만 전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남편과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고민 중입니다. 제가 어리석게도 남편을 아직 사랑하고 있나 봐요. 이런 제가 싫습니다. 머리로는 당연히 이혼하라고 하지만 마음은 못하고 있어요. 저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